KF-21 전투기 세계 최초 특허. KF-21 전투기 19조 원 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협상단과 함께 입국. 충격받은 미국 현지 상황. KF-21 보라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서 큰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이 전투기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F-21은 고성능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이자 한국의 방위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KF-21이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한국 방산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F-21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긍정적이면서도 신중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KF-21이 일정한 예상과 기간을 초과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투기들, 특히 유럽의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될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 매체는 KF-21이 라팔 전투기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KF-21이 기존 전투기들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유럽 언론에서는 KF-21이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KF-21은 실전 경험이 없는 전투기입니다. 이는 기존의 유럽 전투기들이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예를 들어, 유로파이터와 라팔은 여러 전투 임무에서 충분한 실전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따라서 KF-21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KF-21의 무장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공대지 무장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공 여부가 향후 수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KF-21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그리펜 2형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KF-21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KF-21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이 KF-21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KF-21은 가격 면에서 F-35보다 저렴하며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세대 전투기를 구매하기에 재정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국가들의 KF-21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방산 수출국으로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으며 KF-21의 성공은 한국의 방위산업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국산 무장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KF-21 블록 2에서는 한국의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는 KF-21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산 무장을 KF-21에 통합하는 것은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 이전과 관련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KF-21의 경쟁력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KF-21은 많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해외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전 경험 부족, 무장 능력, 가격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KF-21의 발전과 성공적인 수출을 기원합니다. 중국 대만 무력 시위 증가, 갈수록 격화되는 군사적 긴장. 대만과 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며 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은 군사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적 활동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인근 군사훈련은 특히 2022년 여름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 방문은 중국을 격분시켰고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중국은 대만의 공중방 위식별 구역을 침범하는 군사작전을 매일같이 반복하며 대만의 방어 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매일 중국의 군사작전과 공중침범을 감시하며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공중방 위식별 구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대만의 방어력과 대응 시간을 제한하는 중요한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최근 대만은 중국의 무력 시위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군사작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투 준비를 위한 활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전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민간과 군을 결합한 연대 대응 체계를 발전시키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활동은 이제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서는 그레이존 전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은 전쟁 상태에 돌입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만을 지치게 만들려는 전략입니다. 그레이존 전술은 중국이 군사 기동을 통해 대만의 방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대만 국민들로 하여금 중국의 압박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위협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대만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대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대만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만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군은 항공기 및 해군을 동원하여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과 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은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국의 영공과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F-16 전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군사 자산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과도한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 하고
이를 위해 외교적 방법과 국제적 연대 강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 압박을 통해 대만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만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면서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향후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은 더욱 불확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논의, 중국은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중국의 군사적 활동이 실제 침공을 위한 준비보다는 압박을 위한 활동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통제하기 위해 무력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대만은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간과 군 간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그레이존 전술은 대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대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력 충돌을 피하려는 대만의 노력이 결국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